여러분,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없어서 못 팔고 줄을 서도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던 그 전설의 쿠키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 했던 두바이 쫀득 쿠키, 일명 두쫑쿠 열풍입니다. 편의점 앞에 물류트럭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새벽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은 기본이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원래 가격의 몇 배를 얹어 되파는 기현상까지 벌어졌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설마 이게 끝이라고?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린 두청쿠의 열기, 과연 우리 주변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사실 두바이 쿠키의 시작은 SNS를 통한 시각적 유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삭하게 씹히는 카다이프 면과 고소한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의 만남, 그리고 그 위에 입혀진 진한 초콜릿의 조화는 MZ세대를 넘어 전 국민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영화일 것만 같았던 이 화려한 유행에 최근 아주 뚜렷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신호는 바로 가격의 급락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 쿠키의 핵심 재료인 피스타치오 가격이 최근 한 달 사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한때 부르는 게 값이었던 재료비가 안정화되었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폭발적이었던 시기가 지났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쿠팡 등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 1위를 기록하던 피스타치오 제품의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지난달 최고가 대비 무려 66.5%나 하락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재료를 쌓아두고 팔아도 살 사람이 예전만큼 없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수치로 증명된 셈입니다. 뜨거웠던 열기가 식으면서 거품이 빠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토록 열광하던 두쫑쿠에 갑자기 등을 돌리게 된 걸까요? 단순히 유행이 지나서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배경에 숨겨진 구조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으로는 대기업, 다시 말해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공습을 꼽을 수 있습니다. 초기 두바이 쿠키 열풍은 몇몇 유명 디저트 카페나 개인 베이커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희소성이 곧 가치였던 시기였죠. 하지만 돈 냄새를 맡은 대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스타벅스, 이디야, 파리바게트 같은 거대 프랜차이즈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유사한 제품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스타벅스는 두바이 쫀득이라는 이름으로, 이디야는 두종쿨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참전했죠. 이들 내세운 무기는 강력했습니다. 바로 접근성과 저렴한 가격입니다. 1만 원을 훌쩍 넘던 개인 매장의 가격에 비해 프랜차이즈들은 8천 원에서 가격을 책정하며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자 역설적으로 꼭 줄을 서서 먹어야 할 이유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격과 접근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장의 질서 파괴와 위생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유행이 최고조에 달하자 전문적인 제과 지식이 없는 이들까지 너도 나도 두바이 쿠키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철물점을 운영 중인데 미끼 상품으로 두바이 쿠키를 직접 만들어 팔아도 될까요? 라는 황당한 질문까지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전문 장비도 위생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위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두바이 쿠키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무려 19건이나 적발되었습니다. 위생관리 미흡은 물론이고 아예 영업 허가조차 받지 않은 무허가 영업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맛있어 보여서 샀는데 알고 보니 무허가 시설에서 만든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들의 배신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가격이 내리기 전에 원재료인 카다이프면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일부 자영업자들은 진짜 핵심 원료인 카다이프면 대신 소면이나 겉면을 튀겨 넣는 꼼수를 썼습니다.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비싼 돈 주고 눅눅한 국수 튀김을 왜 먹냐는 악평이 쏟아졌고 이는 카테고리 전체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검증되지 않은 품질과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이 두쫑코의 몰락을 앞당기는 결정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일부 업체들의 선을 넘은 뇌절 마케팅으로 그 희소성이나 가치가 급하락하고야 말았습니다. 애초에 초콜릿에서 끝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두바이 초콜릿 찹쌀떡, 호떡, 푸딩, 심지어 떡볶이까지 모든 음식에 억지로 갖다 붙이는 뇌절, 결국은 이러한 과잉 공급에 대중들은 피로감을 느꼈죠. 이러한 사태로 결국엔 그 희소성과 특별함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현상을 초기 과열의 진정과 가격 조정 국면이라고 분석합니다. 모든 유행이 그렇듯 처음에는 호기심에 이끌려 높은 비용을 지불하지만 품질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고가 정책은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두바이 쫀득 쿠키는 일시적인 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디저트로 남느냐 아니면 반짝 유행으로 사라지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본질입니다. 가격에 걸맞은 품질, 그리고 먹거리로서의 기본인 위생을 지키지 못한 제품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자영업자분은 다음 유행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두쫑쿠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겉모습과 폭발적인 반응이 있더라도 내실이 뒷받침되지 않은 인기는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두바이 쿠키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억 속에서 잊어버린 수많은 반짝 간식 중 하나로 남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그 열기가 남긴 흔적들을 보며 디저트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바로 골목 상권과 거대 자본의 충돌이죠. 처음 이 쿠키가 유행했을 때 동네 작은 디저트 가게 사장님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카다이프 면을 구하지 못해 해외 직구를 하고 피스타치오를 직접 볶으며 우리 집만의 맛을 만들었죠. 하지만 그 노력이 채 결실을 보기도 전에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무서운 속도로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과 대형 커피 체인점들이 유사 제품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대기업은 거대한 물류 시스템을 이용해 원재료를 대량으로 매입하고 단가를 대폭 낮췄습니다. 개인 카페에서 12,000원에 팔아야 겨우 마진이 남던 쿠키가 편의점과 프랜차이즈에서는 반값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대에 깔리기 시작한 겁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맛도 비슷한데 굳이 비싼 돈 주고 멀리 끝까지 갈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겠죠. 결국 유행의 불을 지폈던 소상공인들은 거대 자본의 물량 공세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가슴 아픈 현실은 이 유행을 보고 뒤늦게 전 재산을 털어 두바이 쿠키 전문점을 차린 창업자들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의 권리금, 그리고 비싼 값에 계약한 재료 공급망까지 모든 것이 유행의 정점일 때 맞춰져 있었는데 오픈하고 몇 달도 안 된 데서 열풍이 식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두바이 쿠키 제조용 오븐이나 업소용 믹서기가 매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달콤한 유행이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이 걸린 처절한 사투였던 셈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른바 미끼 상품 전략도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대형마트나 플랫폼들이 두바이 쿠키를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한 손실감수용 상품, 즉 로스 리더로 활용하면서 시장 가격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저기는 저렇게 싼데 사장님네는 왜 이렇게 비싸요? 라는 항의 섞인 질문에 사장님들의 가슴은 타들어만 갑니다. 원가 구조 자체가 다른데 소비자들에게 그 사정을 일일이 설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또한 유행이 식으면서 나타나는 재고의 공포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짧은 디저트 특성상 하루만 안 팔려도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한때는 없어서 못 팔던 쿠키들이 이제는 마감 세일 바구니에 담겨 굴러다니는 모습 참 씁쓸하지 않나요? 유행을 따라가는 속도가 생명인 한국 시장에서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이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책임이 단순히 유행의 속도에만 있느냐는 것이죠. 사실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바이럴 마케팅과 자극적인 홍보가 대중의 피로도를 급격히 높였습니다. SNS를 켜기만 하면 나오던 두바이 쿠키 영상들, 이거 안 먹어보면 트렌드에 뒤처지는 사람이라는 식의 압박감이 역설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질림이라는 부작용을 낳은 겁니다. 너무 뜨겁게 타오른 불은 빨리 꺼지기 마련이니까요. 지금 골목 상권의 사장님들은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 메뉴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새로운 유행을 찾아 떠나야 할지 말이죠. 하지만 다음 유행이 온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까요? 또다시 대기업이 뛰어들고 가격은 무너지고 위생 문제가 터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이 두바이 쿠키 사태를 통해 단순히 디저트 하나가 뜨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영업 생태계가 얼마나 유행에 취약하고 위태로운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저렴한 것, 무조건 유행하는 것보다는 진짜 실력이 있는 곳, 기본을 지키는 곳을 찾아 나서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죠. 대량 생산된 공장제 쿠키가 줄 수 없는 장인의 손맛과 정성, 그것만이 거대 자본의 파도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구명보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소비자들은 그토록 열광하던 단맛에서 이토록 빠르게 등을 돌린 걸까요? 단순히 가격이 싸져서 희소성이 사라진 것뿐일까요? 아닙니다. 그 기저에는 우리 사회가 소비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유행이 주는 피로감이라는 아주 거대한 심리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처음 두바이 쿠키가 등장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SNS에 올리는 순간 나도 유행을 안다는 일종의 문화적 훈장이었죠. 바삭하게 씹히는 소리를 녹음한 ASMR 영상들은 뇌를 자극하며 우리를 집단적인 최면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람들은 1만 원이 넘는 돈을 기꺼이 지불하며 그 경험을 샀습니다. 하지만 유행이 보편화되고 너도 나도 인증샷을 올리기 시작하자 더 이상 두바이 쿠키는 특별한 경험이 아닌 흔한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극단적으로 작용해버린 것이죠. 여기에 소비자들을 더욱 지치게 만든 것은 가짜와 변질에 대한 불신입니다. 유행이 번지면서 정체불명의 재료로 만든 유사품들이 시장에 쏟아졌고 기대하며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이게 왜 이 가격이야? 라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카다이프면 대신 소면을 튀겨 넣거나 저렴한 식물성 초콜릿으로 범벅을 한 제품들이 두바이 쿠키라는 이름을 달고 팔리는 것을 보며 소비자들은 영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행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자각이 일어난 겁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인 헬시 플레저와 두바이 쿠키의 충돌도 한몫했습니다. 건강을 즐겁게 관리하려는 트렌드 속에서 극강의 단맛과 엄청난 칼로리를 자랑하는 이 쿠키는 사실 금지된 열매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행할 때는 잠시 이성을 내려놓고 즐겼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과도한 당 섭취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온 것이죠. 한번 먹어봤으니 됐다는 식의 일회성 소비가 주를 이루다 보니 재구매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비단 디저트 시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유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면서 발생하는 트렌드 중독의 부작용이기도 합니다. 대만 카스테라,
벌집 아이스크림, 탕후루, 그리고 이제는 두바이 쿠키까지. 우리는 새로운 자극에 열광하고 소진시킨 뒤 바로 다음 타겟을 찾아 떠납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무의식 중에 소비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의 소비가 얼마나 공허한지 깨닫는 순간 열광은 싸늘한 외면으로 바뀝니다. 또한 위생 논란이 가져온 심리적 타격은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초반에서 언급했던 무허가 영업과 불량 제조 사례들은 소비자들에게 내가 비싼 돈 주고 위생도 검증 안 된 음식을 먹었나라는 공포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먹거리에 있어서만큼은 그 무엇보다 안전과 신뢰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두바이 쿠키는 그 기본을 놓친 채 속도전에만 치중했습니다. 신뢰를 잃은 브랜드나 아이템이 다시 일어서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제 소비자들이 진짜를 구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행이 식어가는 지금 오히려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품질을 유지해온 정통 베이커리들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번지르르한 홍보 문구보다 정직한 재료와 정성을 알아봐주는 소비층이 두터워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대중의 눈높이가 한 단계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에 지갑을 열겠다는 소비자들의 선언인 셈입니다. 결국 두바이 쿠키의 몰락은 단순한 인기 하락이 아니라 무분별한 유행 추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자정작용일지도 모릅니다. 단맛에 취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가치들, 음식의 본질, 위생, 정당한 가격, 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자극적인 썸네일에 낚이는 일회용 고객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바이 쿠키의 몰락을 보며 콘텐츠 디저트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맛보다는 보여지는 비주얼, 즉 SNS용 콘텐츠로서의 기능에만 치중한 제품들은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폭풍 속에서도 여전히 문전성시를 이루는 가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체 불가능한 오리지널리티입니다. 유행하는 레시피를 단순히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철학으로 재해석하고 고유한 맛의 깊이를 유지한 곳들은 유행이 식어도 단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 포스트 두바이 시대의 승자는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기본기를 가진 장인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소비자들도 한층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픈런과 리셀이라는 광풍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줄을 서 있는 이유가 정말 이 음식을 먹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남들에게 뒤처지기 싫어서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런 성찰은 앞으로의 소비 문화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무분별한 추종보다는 나의 취향에 집중하고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는 가성비를 넘어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감을 따지는 가심비와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디저트 업계 역시 큰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제 단순히 희귀한 재료를 썼다는 것만으로는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원재료의 출처는 투명한지, 제조 과정은 위생적인지, 그리고 가격은 합리적인지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입니다. 특히 19건의 위생 위반 사례가 남긴 충격은 향후 디저트 매장의 위생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 되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렇다면 두바이 쿠키는 이제 영영 사라지는 걸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탕후루가 그랬고 마카롱이 그랬던 것처럼 열풍이 지나간 뒤에도 그 맛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장의 한 귀퉁이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잡겠죠. 다만 더 이상 미친 가격이나 무한대기 같은 비정상적인 풍경은 사라질 것입니다. 시장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제2, 제3의 두바이 쿠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화된 세상에서 새로운 자극은 끊임없이 유입될 것이고 기업들은 또다시 화려한 마케팅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 배운 비판적 소비의 태도를 잃지 않는다면 다시는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지는 유행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행은 즐기되 그 중심에 나의 기준과 기본의 가치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분들에게도 위로와 응원을 전합니다. 유행의 끝자락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번 경험은 분명 더 단단한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대중의 마음을 읽는 법,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법을 몸소 체험하셨으니까요. 이제는 유행을 쫓는 자가 아니라 유행을 선도하거나 혹은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가게를 일구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두바이 쫀득 쿠키의 몰락과 그 너머라는 주제로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달콤한 유행 뒤에 숨겨진 쓴맛을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이 여러분의 일상과 소비 생활에 작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맛이 존재하지만 가장 좋은 맛은 결국 신뢰와 정성이 담긴 변하지 않는 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